자, 안녕하세요. 주식클라스입니다. 오늘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고, 주가는 20만원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어제 3%의 상승을 뒤로 하고 또 4% 정도 하락을 했는데, 과연 정말 삼성전자는 실적이 안 좋아서, 파운드리가 적자여서, HBM이 납품을 못해서 이렇게 험한 외국인의 폭탄을 받을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혹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지금 배경 화면에 있는 지금 가장 정치적으로 이슈가 된 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죠. 그 이슈가 오히려 삼성전자의 주가 약세 외국인 매도의 원흉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국채금리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이닉스는 오늘 10월 14일 기준으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관점에서는 이렇게 20만원대의 기염을 토했습니다. 물론 이제 장중의 흐름이 흐르면서 좀 했습니다만은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여전히 20만원대 유지를 했고, 최근 흐름 그대로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와 기관 매수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마침 여기에는 또 이 기업들의 주가를 조금 뒷받칠 만한 배경도 하나 존재하죠.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8, 9월 달에 조금 부진했던 거, 그런 거 다 감안할 때 또 한번 엔비디아 전선항은 한 7, 8월 달에 재개됐던 블랙홀에 대한 설계 결함을 엔비디아 쪽으로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지금의 시장 위치는 오히려 TSMC가 갑의 위치가 있는 모양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로 이어지는 이 삼각편대, 이 동맹은 오히려 삼성전자한테는 당연히 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면 하이닉스한테는 이러한 블랙홀에 대한 설계 결함을 엔비디아가 인정을 하고 또 TS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이 플러스를 일축시키는 재료는 삼각편대 관점에서 하이닉스나 TSMC나 엔비디아 쪽으로는 긍정적 뉴스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결함을 완벽하게 해결했고, 최근에 전선왕 CEO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블랙홀 수요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번 4분기부터 계속적으로 양산에 들어가는 그림으로 가는 거죠.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재료가 또 있습니다. 테슬라 14조 원 쓰는데 하이닉스가 잭팟. 하이닉스가 테슬라의 AI 칩 쪽으로 1조 원 정도 규모의 공급을 추진한다는 거죠. 이런 논리로 놓고 보게 된다면 사실 국내 관련 주식이 이렇게 어머니없이 많이 미국보다 많이 못 가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부진이 주가 지수를 하락을 막고 있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런 흐름에서 오늘도 많은 투자분들은 이렇게 분석을 해요. 어떻게 분석? 삼성전자가 무려 취직수 기준으로 보면 1100만 주, 그리고 금액 기준으로 6,500억을 팔았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시장에서 가장 얼마를 팔았냐 하면은 대략 6천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단정할 건 없습니다만 6천억을 팔았는데 6,500억이 삼성전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어제도 한번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결정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코리아 주식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아주 복합적인 메커니즘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되게 복잡한 관계들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중국의 부양책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북한 리스크에 노출됐을 경우에 가장 익스포저가 큰 나라가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그런 관점에서는 외국인의 투자가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파는 거는 이유를 불문하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거는 결정적으로 한국 비중을 줄이는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게 되면, 물론 파운드리가 적자가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수급에서 비중이 빠진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할 때 삼성전자의 저점은 곧 어떤 걸 의미하느냐, 한국 증시 전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씩 거쳐가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겠죠. 근데 이 정치적 리스크, 전쟁 리스크는 우리가 사실 미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지금 약간 글로벌 시장이나 기준으로 워낙 복잡하게 움직이고, 또 마침 계속적으로 속보를 통해서 북한군이 러시아 전선으로 최전방으로 투입된다 이런 보도 자체는 외국인 투자가로 하여금 일단 한국 주식을 줄여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는 선택을 하겠죠. 어떤 선택을? 두 개의 종목이 있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이 있습니다. 근데 주식을 가장 많은 주식을 줄이기보다 제일 쉬운 건 뭐냐 하면 시가총액 제일 큰 덩치를 팔면 되는 거죠. 18%의 비중을 차지하는, 굳이 7%, 5%의 이 비중을 차지하는 LG엔솔과 하이닉스를 2배 이상 팔지 않아도 한 종목만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볼 수가 있고 생각보다 해외 매크로 변수는 사실 우리의 염려보다 그렇게 어둡진 않아요. 최근에 국채금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충분히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 대선 리스크가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이지만은 이걸 가지고 미국 대선까지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세로 이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오히려 오늘 하루 며칠만이라도 지속되고 있는 국채금리의 가격세가 조금이라도 꺾이면 또 외국인의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는 좀 꺾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복합적인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달러와 강세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디에다가 DXY죠. 예. 어디에 있어야 구심점을 사봐야 되느냐. 그냥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너무 좀 쉽게 말씀드렸나요? 어떻게 본다고? 하이닉스는 반도체로 보는 거죠. 예, 이건 조금 다른 관점인데 하이닉스는 반도체로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하이닉스라든지 HBM 관련주들은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쉽게 말씀드렸어요. 물론 그게 동일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강도 차원에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시장 전체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거꾸로 놓고 보면 그러면 하이닉스라든지 HBM 관련 또 하이닉스의 오늘 컨코리스 나온다로 강력한 HBM 수요에 대한 견고한 자신감 그리고 내년도 정도의 HBM4로 이어지는 그 강관 가신감을 갔을 때는 실제적으로 HBM 관련 선단 공정에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캐펙스 투자를 강화한다. 이런 관점을 놓고 보면 HBM 선단 공정 장비 회사들과 메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과 동조화를 좀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또는 삼성전자만 포함한 게 아니라 거꾸로 놓고 보면 코스닥에 있는 많은 종목들이나 기타 다른 개별주들 하루에 이렇게 1000개 이상의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삼성전자가 품고 있는 시장 리스크와 걔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4% 빠지면 아무래도 여기 참가 있는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개별주 투자하는 투자가들은 뭔가 난리가 났다 싶어서 뭔가를 팔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을 보면 된다는 거에 너무 좀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정책 리스크의 첫 번째 익스포저는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받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 환율이라든지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 추세적으로 쭉쭉 가면 피곤하지만은 일정 부분 속도 조절은 가능하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서도 아마 제 생각으로 미국 증시는 의외로 또 깨끗하게 엔비디아는 지금 예상 가격입니다만은 $140 이상을 계속 견고하고 유지하고 동맹관계가 견고하다 하니까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로 견조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다시 $240로 회복되는 그런 그림으로 온다는 거죠. 그런 그림으로 온다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정시는 여전히 현재 수준에서 약간 제한되기지만은 그래도 미국을 따라가는 흉내는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떨어지는 주가와 외국인의 유출형 매도 관점으로 못 따라가는 건 인정하지만은 아예 내리꽂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게 우리가 계속 장을 바라보야 되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